최근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민군, 겸용 소형 헬기 개발 사업 위한 기술 협상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체계 개발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각 단계를 주관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헬리콥터스의 소형 헬기인 255B1을 기반으로 신형 헬기를 개발하면 이 신형 헬기를 기반으로 6,9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형 무장 헬기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혈세 1조 6,42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민수용은 개발비도 건지지 못하고 망할 가능성이 높고 군용 소형 무장 헬기 역시 수출은 고사하고 한반도 전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12년에 나온 AW169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 기종 모두 개발된 지 수십 년 된 구형 기체들이다. 이 155B1은 1975년 개발된 AS365 기종을 개량해 1997년에 나온 기체였고 S76은 1977년, 벨 430은 1995년 등장했다. 애초에 고려했던 기본 플랫폼들 자체가 한 개종을 제외하면 모두 20년 이상 된 기체들이었다는 것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업은 예상외로 싱겁게 끝났다. 기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우리 측 요구에 미국 업체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업을 포기해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아고스타 웨스트랜드의 입하전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입하전도 싱겁게 끝났다. 구형 기체를 내밀었던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달리 최신 기종을 제시한 아고스타 웨스트랜드의 가격과 기술 이전 제한 조건이 비슷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자사의 도태기종 설계를 한국에 비싼 값을 받고 떠넘긴 뒤 여기서 챙긴 돈을 자사의 신형 헬기 H160을 개발하는데 보태 한국의 LCH가 시장에 나올 시기보다 한 발 앞서 더 강력한 성능의 경쟁 기종을 시장에 내놓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1980년대에 E-155의 원형인 AS365를 기반으로 E-155와 동급인 WZ9 헬기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후속 기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군을 인해 전술이나 쓰는 낙후된 군대라고 비웃으면서 정작 우리는 중국조차도 구형 헬기로 분류하는 기종의 기술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어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1만 파운드급 헬기는 이미 시장에 널려 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기체를 개발해도 이미 레드오션인 시장에서 수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마당의 도태. 예전 기종을 베이스로 개발한 헬기를 300대나 수출할 수 있다는 관계 당국자에게 도대체 그 300대는 누가 살 것인지 묻고 싶다. 민수용 헬기 LCH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LCH를 기반으로 개발될 소형 무장 헬기 LAH이다. 이륙重량 1만 파운드. 즉 4.5톤급의 이 헬기는 우리 군의 500MD 헬기를 대체해 약 200여 대가 배치될 예정인데 완성품 LAH가 나올 시기는 2022년이지만 이 헬기는 등장과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hel기 딱지가 예약되어 있다. 우선 가격과 제급 대비 작전 능력이 형편없다. 베이스 기체인 255B1의 기체 중량은 약 2.6톤. 최대 이륙重량은 약 4.5톤으로 최대 1.9톤가량의 적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1.9톤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임무 장비를 착용한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 기수 하단에 장착되는 기관포, 무장 장착을 위한 좌우 날개 설치에 각각 약 100kg. 미사일 거치를 위한 발사대 좌우 각각 약 60kg, 대전차 미사일 조준을 위한 조준 장치와 생존성 향상을 위한 전자장비와 체프 플레어 등의 장비 등 무장을 탑재하지 않아도 700kg가량의 중량이 추가된다.
여기에 20-155의 표준 연료 탑재량 332길런을 싣고 나면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의 양은 약 200에서 250kg 안팎이다. 20mm 기관 포탄 100발들이 패키지가 약 42kg이기 때문에 한 패키지만 실어도 좌우 날개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은 150kg에서 200kg 수준에 불과하다. 당초 소형 무장 헬기의 무장으로는 미국의 헬파이어와 유사한 중량 50kg, 사정거리 10km급의 복합능동유도형과 중량 30kg급, 사정거리 8km급의 반능동 레이저 유도형 두 가지가 검토되었으나 현재는 LAH의 무장 탑재 중량 여유가 없어 가벼운 미사일이 필요하고 개발 비용 역시 덜 들어간다는 이유로 30kg급 미사일 개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탑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북한의 기계화부대와 함께 작전하는 SA-13 지대공 미사일이나 85mm 이상급 대구경 대공포보다 사거리가 짧고 명중할 때까지 조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장에서 LAH의 생존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지대공 미사일의 발달에 따라 헬기가 탑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고정익 항공기에 탑재하는 공대지 미사일과 통합되어 10에서 2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발사 후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찾아가는 발사 후 망각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1980에서 90년대 나온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통일 이후다. 만약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교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LAH와 여기에 탑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전장에 들어가는 족족 격추당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할 수도 없거니와 LAH 같은 헬기는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무장한 중국군 지상부대에 접근할 수도 없다. 등장하자마자 시대 역행작으로 비난받을 LAH가 이런 형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력과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이다. 당초 군은 500MD 공격형의 대체로 전용 무장 헬기를 개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발 예산 확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여기에 제대로 된 시장 조사도 없이 잘만 만들면 300대 이상 수출할 수 있다면서 민수용 소형 헬기 개발 사업을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사업에 우겨 넣으면서 사업이 산으로 가기 시작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인도는 DHRUV라는 헬기를 개발하고 여기서 러드러로 명명된 소형 무장 헬기를 개발했지만 주력 무장 헬기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도입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도입된 러드러 헬기는 고산지대 지역 부대에 한해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케 했다. 그리고 별도의 전용 무장 헬기 LCH를 개발했다. 인도의 LCH는 인도 육군이 도입할 AH-64E 아파치 가디언과 인도 공군이 운용 중인 미-35와 같은 대형 공격 헬기 대신 육군의 각 부대에 배속되어 공중 화력 지원 수단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우리의 소형 무장 헬기와 비슷한 개념인 것이다. 어정쩡한 체급의 헬기를 무장 헬기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교훈을 인도가 시행착오 끝에 이미 10년 전에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우리 정부 당국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두 부류의 헬기를 하나로 묶어 거기에 창조경제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근시안적이고 최저가에 집착하는 업무 처리 방식으로 도태 대상 헬기를 베이스 모델로 선정한 관계당국의 일처리 덕분에 민수용 LCH도 군용 LAH도 사업 착수와 함께 금일의 적색등이 켜지게 됐다. 결국 LCH-LAH 사업에서 이야기했던 창조경제의 창조는 해외 방산업체의 이익과 육군의 미래 전력 퇴보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